여기 새로 이사 온 데 보면 메디컬 빌딩인데 빼놓고는 다 피부 미용 쪽이더라고요. 영화 주제가 또 이런 미용, 피부 이런 쪽인가 싶어서 봤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. 또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데미 무어가 주연으로 하는 영화라서. 데미 무어 요즘 사람들은 잘 아나요? 요즘에도 유명하나요? 데미 무어? 요즘에 화물 갔나? 옛날에 대단했었는데 어피굿맨 그때만 해도 이제 정말 빛났던 여자 배우인데 샤방샤방하게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센세이션했던 영화는 그 사랑과 영원. 지금 감성에 좀 굉장히 어설픈 영화일 수도 있어요. CG가 어설플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센세이션했고 데미 무어 단발머리 약간 보이시하면서 청순하고 약간 눈물 그렁일 때 남자들이 엄청 확 떴는데 그 영화로 뭐 그전까지 별로 주목 못 받던 배우였는데 그걸 확 떴고 이후로 그래도 꽤 오랫동안 꾸준하게 잘 나가던 배우였는데 그 브루스 윌리스랑 결혼도 했었잖아요. 맞죠? 그 다음에 루머 이런 거 퍼졌던 게 데미가 16살 어린 남자랑 결혼하고 나서 얘가 이제 뉴스에 떴던 게 전신성형을 했다. 이 젊은 남자랑 같이 살려고 하다 보니 전신성형을 했어요.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. 루머에. 그래서 아마 서브스턴스 영화를 내가 보면서 그 데미 무어 혹시 옛날에 그런 전신성형했던 뭐 그런 것도 이 영화에 좀 녹아들어가 있지 않을까 좀 봤는데 이 영화 내용은 뭐 좀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자신을 좀 마주하는 돌아보는 그런 영화인 것 같기도 해. 본인한테는 영화 시작할 때 보면 이제 클로즈업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굉장히 자세하게 얼굴 팍 찍는데 그 데미 무어 같은 경우에 62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. 나이가 이제 환갑 지났잖아요. 그 얼굴에 잔주름이랑 페인주름 막 적나라하게 비추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. 아까 전에 얘기할 때 이제 요즘 뭐 한물 간배우라고 그랬잖아요. 잘 이렇게 모르는 배우라고.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이제 좀 한물 간배우로 나오더라고요. 한물 가서 오랫동안 진행했던 프로에서도 좀 배제당하고 한풀 꺾이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유혹에 빠져.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뭔가 DNA를 갖다가 바꿔가지고 젊은 나를 갖다가 새로 만든 그런 주사에 빠지던데 주인공이 결국에는 이제 끝에 어떻게 감당이 안 되고 파멸로 가잖아요. 그 고호로물로 가는데 근데 이 영화가 단순하게 그런 고호로물은 아니라고 봐져요. 주인공이 주사를 맞잖아요. 근데 그 주사를 맞고 또 새로 나였던 분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등 갈라지면서 나온다. 새로 만들어낸 그 분신이 활동을 하는데 제한이 있어. 일주일 정도까지만 이게 돼.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고 또 다시 이제 깨어난데 그 원래 오리지널 그 바디는 스위치를 하는 거 일주일씩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는데 이 영화는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봐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자기 전신 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그거 보면 이제 아무래도 나이 세월의 흔적이 있잖아요. 엉덩이 쪽에 막 근육 빠지고 지방 없이 굳어진 거, 가슴 좀 이제 늘어지기 시작한 거 보여주면서 찍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영화는 어쩌면 그동안의 이 여배우가 대스타에서 뭐 몸이 이렇게 늙어갈 때 되돌리려고 뭐 정신성도 모두 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 자신을 좀 마주보면서 뭔가 성찰하고 어떻게 보면 또 화해하는 어떤 그런 영화 같아요. 다 벗고 그 거울을 마주하는 장면에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.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영화에서 주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이성과 충동적인 본능, 감성과의 어떤 그 대립, 어떤 이성과 감성의 대립.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휴브리스.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그 이성과 감성의 대립부터 살펴보면 지킬 하이드 그 소설이 나왔을 때가 19세기 말이거든요. 진보와 이성의 시기였어요. 이성의 빛 아래 끊임없이 진보하는 인류 문명, 합리성 이걸로 이제 어떤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환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성과 도덕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사조도 있었고 그 소설이 영국에서 나왔는데 그걸 빅토리아 시대라고 해요. 어떤 빅토리아 시대의 어떤 그런 윤리, 도덕, 이성 이제 그런 게 지배하던 사회인데 그렇지만 그 작가는 이면에 어떤 제어할 수 없는 욕망이랑 감성을 갖다가 좀 예리하게 통찰을 하고 그걸 소설을 만들었어요. 지킬 박사가 주사를 맞아서 사실 자기 어떤 그 몸에서 욕망과 감성의 어떤 그런 걸 분리시키려고 했는데 잘못돼가지고 통제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굉장히 유명했던 소설. 그래서 우리는 뮤지컬까지 쫙 흥행에 성공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. 그냥 따왔어요.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자기 몸에서 그걸 분리시켜내요. 젊은 나를. 장면 보면은 그 이제 그 약을 갖다가 이제 배달받잖아요.
그 배달 키트 열어보면은 거기에 카드 메모지가 있어요. 그 카드 메모지 중에 가장 어떤 이 영화의 주제를 표현하는 멘트가 있어요. 그게 둘이 아니라 하나다. 그걸 기억해라. 그런 멘트가 적혀 있는 카드가 있어요. 이제 그게 그 영화의 주제예요.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서 그 충동적인 욕망과 감성을 분리시켜냈지만 이거는 너와 다른 게 아니라 사실 너와 하나고 네가 그걸 잘 컨트롤해야 된다. 잘 조절해라. 그런 멘트인데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 때문에 만들어냈는데 조절이 잘 안 돼. 이 젊은 나는 충동적이고 컨트롤이 안 돼. 그래서 결국 이게 파멸로 가서 죽는 내용이에요. 이제 마지막 장면은 괴물같이 변한 게 막 피를 쫙 뿌리고 무슨 B급 호러물 같은 식으로 끝나버리는데 사실 여기 있는 그 주제가 지킬 애나 하이드 거기 나온 주제고 그 소설의 구도를 그냥 그대로 따왔어요.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이제 휴브리스라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생소한 주제인데 휴브리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 상황이 있잖아요.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. 그런 한계를 갖다가 넘어서서 도전하려고 하는 그 한계상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교만 오만을 갖다가 이제 신이 결국엔 파멸을 이끈다는 내용이에요. 서구 문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휴브리스의 어떤 정서가 깊은 내용들이 많아요. 프랑켄슈타인 혹시 아세요? 그 원래 생명이라는 건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인간의 어떤 오만과 교만으로 인공생명체를 창조했지만 결국은 파멸로 가고 있는 이야기가. 그래서 거기 휴브리스 정서가 깊게 배어있는 소설 중에 하나예요. 그거 소설 작가 여자였던 거 알아요? 19살 때 만든 거 아세요? 대단하죠. 어린 나이에 그런 감성 번뜩이는 게.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. 어떤 도교에서 보면 도사들이 반노 환동이라고 늙음을 되돌려서 동자로 돌아간다. 진시황 불로초 찾아다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중국 도교 민간 신앙에는 이제 뿌리 깊은데 그 영화에서도 보면 이 늙음을 되돌려서 젊어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금기의 영역을 갖다가 교만하게 침범했다가 결국 파멸로 가는 휴브리스의 주제가 깊게 비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영화 보고 나는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게 서양 사람들한테 있잖아요. 유럽이랑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 영화가 굉장히 임팩트하게 와닿을 수 있어요. 왜냐면 이성과 욕망의 어떤 대리, 그 다음에 후브리스의 정서,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문화적으로 좀 오랫동안 깊게 배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은 그런 게 와닿을 수가 있고, 그래서 이 영화가 보면 칸에서 각본상 받았나? 네, 그래서 칸에서 상도 받고 했는데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사조가 없어요. 휴브리스라는 개념 자체가 문화적으로는 없고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가 동아시아에 없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사람이 봤을 때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호러로 끝나네?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어서 어쩌면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평가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난 원래 이 영화 보고 나서 어떤 피부 미용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